우리 고당 당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앞으로 입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중수청 설치 법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할 수도 있다라는 운을 띄움으로 인해서 검찰의 사실은 검찰의 굴복을 사실은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요구에, 입맛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 그때는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만약에 검찰이 계속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권의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을 완전히 거의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공수처법 있죠. 공수처법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에 관한 내용하고 사실은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죄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7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7가지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그 7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은 현재는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7개 분야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거, 중수처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일반 범죄 가운데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는 첫째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요 6가지입니다. 원래 6대 범죄라고 하는 게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 6가지 종류의 범죄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공무원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참사, 그리고 경찰 공무원 범죄, 이 7가지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 6대 범죄죠. 근데 하여튼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가지고 새롭게 설치하려는 중수청에다가 부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부여해주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중수처 설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행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 제일 먼저 뭐냐면, 일단 그 수사권 있죠.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 이걸 공소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자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있죠. 영장 청구.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간에 그 수사권, 공소권,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 영장 집행권, 그리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집행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계시는데 그건 이제 미결수죠. 근데 기결수 교도소 같은 경우도 이 기본적으로 검찰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렇게 많죠. 수사권, 공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영장 집행권, 형집행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고위공수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공소권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수법에 의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6가지 범죄에 대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권, 이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것, 청구와 집행에 관한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중수처 설치 법안에서 꾀하고 있는 내용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것을 중수처로 넘긴다는 겁니다. 중수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뭘만 담당하느냐?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공소 제기 및 유지권, 공소권이라고 하는데요. 하고 영장 집행, 청구 집행권, 이 두 가지 권한만 검찰이 가지고 나머지 권한은 좀 다른 데로 넘기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중수처입니다. 중수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해 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이었죠. 근데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은 오히려 공처하고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수청, 요 세 기관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청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그 기관이고 그런 용어였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것 자체를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다, 그런 국가기관이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 하나가 뭐냐면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기관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거, 그게 하나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공소권하고 영장 청구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서 공소청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소청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공소청은 이제 검찰이 대상 아니죠. 공소청은 바로 공소 제기 및 유지권, 그리고 영장 집행 및 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한 권한, 이 권한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 권한만. 자, 그러면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게 중수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수청 설치 법안은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의 폐지, 그리고 공소청법의 제정, 이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중수청 설치 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된 게 사실은 언제 발의가 됐냐면 2021년 2월 8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2월 8일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로 2월 15일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가 됐고 그리고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이건 제정법률안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을 15일 줍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6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631건의 의견 가운데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입니다. 거의 뭐 극소수 몇 건 빼고는 전 반대 의견입니다. 그만큼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뭐냐면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이 잘못됐다. 이것도 공수처 법안과 동일한 맥락에서 잘못된 법안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문재인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저울질을 할 겁니다. 저울질을. 그래서 뭐냐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 말 잘 들으면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하고 각을 세우면, 문재인하고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면 그때는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검찰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 말 잘 들으면 그대로 두고, 만약에 말 듣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수사권을 아예 뺏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의 신여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의 그 제목이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어 부패 정권의 실상을 은폐하려는 악법이라는 말을 제가 붙인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뭐 그 권한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수사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사권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었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사권을 뺏어갔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뺏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핵심적인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조차도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의 그 구조는 그 공수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다른 점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로 이 현재 현재는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수사권은 공처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중수청 요 세 기관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검찰은 못 갖는 거죠. 그럼 검찰이라는 건 뭐, 검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공소청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 제기 및 유지 이 권한은 간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럼 어떤 단위로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좀 검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수사권을 뺏겠다, 검찰 수사권을 다 가져가 버린다 하는 측면에서 이 그 중수청은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굴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실 장관급입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아래 있긴 하지만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장은 근데 차관급입니다. 격을 낮췄습니다. 근데 이건 격을 낮추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검찰보다 한 단계 낮은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중수청의 경우도 검찰청하고 동격으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면 이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검찰이 될 수가 없죠.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장, 차장, 그리고 수사관, 특히 이제 중수청장만 기준으로 보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 되죠. 그리고 근데 그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 공공기관의 그 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바로 이 중수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중수청장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수청장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도 이 중수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런데 중수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부분은 바로 검찰로서는 몇 가지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어도, 즉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검찰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미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도 지금은 검찰총장은 반드시 검사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중수청장은 검찰 너희들 아니라도 중수청장 앉힐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검찰 엿먹입니다. 이거는. 검찰을 엿먹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중수청에도 수사관이 있는데, 수사관의 2분의 1, 수사관의 2분의 1을, 검사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만,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 출신으로 채울 수 있고, 2분의 1 이상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2분의 1밖에 못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완전히 이제 검찰과 독립되는 겁니다. 중수청장도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되고, 또 수사관도 2분의 1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굉장히 아파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력으로 쓰는 겁니다. 말 잘 들을래? 아니면 아예 이렇게 굴욕을 감수할래? 그리고 권력 다 뺏길래?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조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 그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장을 어떻게 뽑냐? 요게 이제 공수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공수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2명을. 복수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경찰판 공수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는 검찰판 공수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중수처라고 하는 것은 경찰판 공수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후보추천위원회 공수 안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당 추천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번에 한번 강의해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공수처법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그때는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공수처법은 원래 통과된 법에서는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당이 추천을 거부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중수처 설치 법안하고 똑같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만들어서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거 똑같고 그 전세를 안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3분의 2 이상, 즉 5명만 찬성하면 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야당 추천에 2명의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뭐냐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놓쳤던 부분, 이걸 이제 뭐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 뼈저리 느끼고 이제 이 중수청 법안에서는 아예 그 요소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튼 5명 이상이 그 찬성하면 그 중수청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있고, 인사청문회 거치는 건 똑같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중수청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이 사실은 총괄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로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차장이나 뭐 이하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공수가 아닌 중수청장이 대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장이나 수사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 정치적 중립성에 중립성이라는 중요 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바로 이 중수청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는 문제가 있죠. 뭐 인사청문회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공수처법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급이 낮아졌다 그 정도 하고, 하여튼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런 의결 정국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함으로써 그 문제를 아예 피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중수청 법안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렸죠. 물론 이 부분에서 검찰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청와대나 이런 핵심적인 비리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우리 대표님 늘 말씀하시다시피 뭐 이런 사건이 과거 우파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그 정권 퇴진 바로 이어질 그럴 만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금 원전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하다가 지금 윤석열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지금 허지부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이게 이제 뭐 중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라고는 하지만 지금 LH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LH 사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범죄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면 그 이제 중수로 가지만, 공수로 가지만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배제시켜버렸죠. 배제시키고 또 검찰도 수사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 합동조사단에 들어갈 때 원래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게 검찰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과거 노무현 그리고 그 이전에 노태우 이때가 1, 2차 신도시 개발이 추진됐던 시기입니다. 노태우 때 1차, 그 다음에 노무현 때 2차 신도시 개발이 추진됐는데 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걸 수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이 검찰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 빼버렸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결국 수사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게 감사원이죠. 그래서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말하면 뚝심을 발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감사원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그리고 정권의 아픈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기관, 검찰과 감사원을 아예 이 조사관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고 있고 뭐 슬그머니 뭉개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이 LH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그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의도대로 그렇게 묻힐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걸 뭉개려고 하면 할수록,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간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뭐냐? 사실 검찰 빼고 감사원 빼고 합동수사하겠다. 그래서 대충 넘기겠다. 지금 또 먼저 특검한다고 하죠. 특검. 이번 LH 사건 같은 경우 특검을 정말 의외였게도 일반적으로 특검은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이 구성되는 겁니다. 임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 LH와 관련된 특검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주도를 한 겁니다. 여당에서 주도를 해서 뭐 야당이 그게 합치한 그런 형국인데 근데 정말 재밌죠. 여당이 왜 특검을 했겠습니까? 바로 검찰, 감사원, 검찰 수사, 감사원의 조사 이것을 사실은 중단시키기 위해서 특검 임명돼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들자. 특검 수사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검찰이나 감사원 손대지 말고 그냥 특검에 넘기자. 바로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때까지 LH 사건 덮어주자.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하여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단 그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 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 경찰이 수사를 맡았을 때 실제로 경찰이 또는 오늘 다루고 있는 중수청이 그 수사를 맡았을 때 이들이 즉 경찰이나 중수청이 과거 검찰이 했던 그런 노하우 그런 경험들 이게 이어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래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검찰이 정권의 핵심적인 부정부패를 파헤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경험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은폐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입맛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정권의 입맛대로. 지금 뭐 공처도 그런 우리가 예견했지만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처, 중수청 전부 정권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됐고 권력의 정권의 시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정권의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이제 이 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사장되는 거죠. 과거에 뭐 정권 비리를 파헤쳤던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검사들을 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뽑겠습니까? 절대 안 뽑죠. 권력을 파헤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들 파헤치라는 얘기가 똑같으니까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밝히려는 의지가 뭐 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권의 부정부패, 그 부정부패의 실상이 전부 다 은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굉장히 탐욕주의입니다. 굉장히 탐욕주의입니다. 그들이 돈을 굉장히 밝혀요. 사실은 뭐 한때 뭐 민주화라는 이름을 걸고 깨끗한 척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우리가 실상을 보면서 뭐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좌파들의 행태는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뭐 돈을 제대로 벌어온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부정부패로 문제가 되면 권력기관을 압박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좌파들의 술책입니다. 근데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아마 이제는 실체를 많이 알았다. 이렇게 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간에 좌파들의 그런 생리, 탐욕적인 생리, 이 생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막는 방법은 그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없애버리는 거죠.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수청 설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법 검토 의견에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해야 되냐면 검찰청법이 폐지돼야 됩니다. 폐지돼야죠. 근데 그걸 검찰과 너무 맞서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검찰청법이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없애고 검찰 대신에 공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길 기관으로서 바로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즉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거, 그리고 공소청법을 설치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하여튼 자기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것은 아무리 악법이라도, 아무리 헌법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그걸 다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입법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법치주의 얘기할 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하여튼 법률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률의 내용이 아무리 나빠도 관계없고 법률에 의해서 하여튼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헌법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다. 정당한 내용에 따라서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전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그 실질적 법치주의를 형식 법치주의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즉 정당성이 없는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식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예가, 물론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권은 당연히 형식적 법치주의고, 실제 법치주의 형식도 사실은 공산주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넓게 보면 그 범죄에 넣을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 나치 체제가 그 유태인 학살이나 그 다음에 전쟁, 2차 대전이죠. 이런 전쟁, 이걸 전부 법률을 제정해서 전부 자행을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할 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을 따라서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히틀러 시대의 그 나치 체제를 옹호했던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치했다. 법치주의 지켰다. 왜? 유태인 학살도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에 따라서 다 죽인 거니까. 바로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법이어서 제가 이런 건 너무 악법이어서 안 된다.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던 많은 그 악법들, 법률안들이 다 통과가 됐죠.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어떨 때 참 역설적인 이상한 느낌을 갖는데요. 이거 내가 이 악법이라고 하니까 통과 더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건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이 현재 집권 세력들이 야 이건 필요한 법이구나. 그렇게 오히려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악법이라고 했던 거 거의 다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정권이고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치 안 봅니다. 자기들 길 정하면 딱 그 길로 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악법은 다 통과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악법이 자기들의 길을 개척해주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악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악법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정말 사악한 세력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탄핵, 그 다음에 4년 다 돼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4년여 동안에 불법 인신감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지금은 무수한 악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온갖 부정부패, 비리 이것들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거죠. 수사를 못하면 덮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입속은 다 챙기면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런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간에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에서 꼭 가셔야 될 것은, 하여튼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한다. 대신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만을 행사하는 그런 공소청법을 따로 만든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중수처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처죠. 공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똑같은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입맛대로 청장 뽑고 차장 뽑고 수사관 뽑아가지고 자기들 비리는 다 덮고, 그다음 우파와 관련된 것은 표적수사에서 집요하게 엄벌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격은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이라고 불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게 수사권하고 공소권하고 분리가 되면, 자,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겠죠. 근데 공소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검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청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이 공소청에서 봤을 때 이게 공소 제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물론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또 수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여튼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중수청에서 1차 수사를 받는 거죠. 근데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는 또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검찰에.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다 돌려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공소청 갔다가 또 검찰 가서 또 갔다가 이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절차가 이렇게 번거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소청하고 검찰, 즉 공소청 검찰이죠. 공소청하고 그다음에 이 중수청하고 이 갈등 문제, 관계 문제,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는 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때 어떻게 소송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바로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여튼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걸 통해서 하여튼 부정부패 다 덮겠다라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다른 법률안, 다른 악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어제 최고위원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한 2주간 정도가 우리 공화당의 총력투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 기간에 우리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